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인사검증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장 야3당은 오늘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국회로 불러서 인사검증 문제를 추궁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여야 간의 대치로 전국이 급속히 냉랭해지는 상황. 하지만 앞으로 남은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어서 대립은 오히려 더 확전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당의 고민과 대안 들어보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검증이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야3당은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인사검증 문제를 추궁하겠다 해서 당장 오늘 국회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좀 약간 도가 지나친 정치 공세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인사검증 시스템 구축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욱 확전시켜서 조국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조현옥 수석을 운영위원회 불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당에서. 예. 그 이전에 사실은 운영위원장은 늘 여당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대통령 탄핵으로 청와대의 권력은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 권력은 자유한국당이 여당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명했을 때 네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주고 운영위원장을 넘겨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예결위원장도 물론 그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에 있었던 예결위원장 이미 예결위원장 자리가 내정되어 있던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직도 충분히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가령 농해수 위원장이라든지 윤리특별위원장들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까지 폭넓게 논의해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꼭 가져야겠다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내놓고 그리고 정권교체에 국민의 여망을 좀 반영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걸 내놓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가져야겠다는 자리는 다시 이제 여당된 더불어민주당한테 양보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예기치 않은 탄핵 국면이 되다 보니까 여야 입장이 교차를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기니까 전에는 여당이었죠. 야당이 맡게 된 건데 청와대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장 자리보다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보통은 가져가려 하는 거죠. 그게 관행이고요. 근데 만약에 정우택 위원장이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럼 별 도리가 없는 겁니까? 네, 사실상 그 20대 국회 들어오면서 처음에 여당이 해야겠다는 것 이러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런 법사위원회 이 자리를 가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머지를 자리를 가지고 그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의석수대로 좀 우선적으로 야당한테 배분하겠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는 것은 저희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가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나 이런 데들을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야당이 이 자리를 했을 경우에 늘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누구누구 수석을 부르겠다, 누구누구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모습은 어쨌든 나라가 비상시국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오히려 야당이 여당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여당에게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본인들의 원칙대로 양보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운영위에는 여당은 참석을 안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좀 저희가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요. 예. 참석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참석해서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사회권을 넘기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운영위에서 두 수석에게 책임을 묻겠다.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운영위에서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 일단 뭐 그 이전에 그 조치나 결정이 날 수 있는 게 상황 점검 이전에요. 예.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우병우 수석이 나온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사실상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부르지 못하게 했던 게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가 국정농단까지 이르는 지경에 민정수석을 부르지 못했던 전 정부의 어떤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서 현 정부의 지금 이 문제로 더군다나 예.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불러내린다는 것, 이것은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물론 저희가 그런 논의는 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 낭만은 주광덕 의원의 판결문 공개 논란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 의원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죠. 이거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광덕 의원께서 그 안경환 후보자의 과거 개인사, 그건 본인이 아니면 거의 확인하기 힘들거나 또는 이정열 전 판사가 말한 것처럼 혼인무효 소송 관련 판결문을 공개하는 거는 가사소송법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됐는데, 공개가 되었는데,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산화되지 않은 40년 자료를 그렇게 빨리 회신받았다. 뭐 본인은 6월 15일 날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지 않은 자료가 그렇게 빨리 회신이 올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긴 외람됩니다만, 조광덕 의원이 워낙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이것들도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청와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사안을 법무부 내에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조직적인 움직임, 조직적인 반발이라면 그 배후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저희가 그 배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그냥 국민들이 생각해 볼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안경환 후보자나 조국 수석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광덕 의원을 통해서 이런 과거의 아주 사적인 문제가 공개되고 그 판결문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사실은 본인이 좀 낙마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나아가서 우리 아까 모두의 우리 앵커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국 수석까지 운영위원회 자리로 불러서 추궁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거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거를 반대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 아닌지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뭔가의 기득권 세력들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단행하면서 야당은 일제히 그 대통령이 협치를 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3당이 저마다 온도 차이는 좀 있지만 당장 그 국회 상임위를 일제히 보이콧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협치가 사실은 이번 새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화두고요.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도 협치를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물론 이 노력을 아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반문드리고 싶은 건 과연 협치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협치하는데 협치의 기준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돼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국익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당과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협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지지자들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보편적 눈높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납득할 만하다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임명하면 우리는 협치가 깨졌다. 이렇게 선제해놓고 그리고 임명됐으니 우리는 이제 협치를 깨겠다. 보이콧하겠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는 예.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청와대와 여당이 이제 협치를 요구하면서 과연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금 대변인께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아니라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청문회는 참고용이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럼 앞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해도 여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이번에 한 60% 이상 나왔죠. 임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이를테면 국회 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이야기는 앞뒤 맥락을 좀 잘라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도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 또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와 야당이 충분한 반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것과 반대로 말이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그것들은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 충분한 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국민의 여론을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말한 것 같고요. 물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반영,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과정상의 인사청문회법을 존중해서 국회가 충분한 과정을 다 밟았고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결정 단계에 있어서는 여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만 예. 이게 합의가 정략적인 이유로 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나 대통령은 현재 비상시국을 어쨌든 무엇을 기준으로 돌파할 거냐 이렇게 예. 본다면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 와중에 국민의 지지마저 없다면 청와대는 다시 그것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야 국민 여론을 반영한 청와대의 결정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이렇게 야당의 의견이 또 이렇게 묵살되는 모습 이것 또한 또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의견이나 요구를 좀 반영하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인가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십니다. 네, 저희도 답답합니다. 예. 한번 우리 앵커님하고도 상의 드리고 싶은 문제인데 예.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번 청문회 정국이 들어오면서 예. 몇 명 중에 몇 명은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그 장관의 임명이란 자리를 뭐 하나 내줄 테니까 무엇은 통과해 주겠다. 뭐 과거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장관의 임명의 문제는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원칙의 문제라고 그 실제로 그런 보고요. 식의 물밑 접촉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이런 말씀 본인들은 부정하고 계시지만 야당 측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합조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로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강경화 청문회는 강경화 청문회대로 예. 김현미 청문회는 김현미 청문회대로 가야지. 이것이 예를 들면 임명되었다고 해서 이걸 못하겠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심사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볼모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또 변하기 마련이죠.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그렇고 여론에 따라 가겠다고 단언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 혹시 차후에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되려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담감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여론에 기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말씀대로 여론은 오르고 내리는 것인데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지난 대통령이 저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예.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 청와대와 정부는 새로운 국민 요구에 맞춰서 만들어진 청와대와 정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에 국회는 아직도 이전 정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회 운영위원장은 과거 여당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병우 수석을 불러내지 못했던 전 정부의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조국 수석을 불러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 공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건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중심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현 정부의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그럼에도 그런 노력은 저희가 끊임없이 하겠다. 그런 의지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시죠.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욱 확전시켜서 조국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조현옥 수석을 운영위원회에 불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당에서. 예. 그 이전에 사실은 운영위원장은 늘 여당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대통령 탄핵으로 청와대의 권력은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의 권력은 자유한국당이 여당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명했을 때 네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주고 운영위원장을 넘겨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예결위원장도 물론 그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에 있었던 예결위원장 이미 예결위원장 자리가 내정되어 있던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직도 충분히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가령 농해수 위원장이라든지 윤리특별위원장들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까지 폭넓게 논의해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꼭 가져야겠다는 감시하고 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야당이 이 자리를 했을 경우에 늘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누구누구 수석을 부르겠다, 누구누구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모습은 어쨌든 나라가 비상시국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오히려 야당이 여당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여당에게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본인들의 원칙대로 양보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운영위에는 여당은 참석을 안 하시는 건가요? 뭐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좀 저희가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요. 예. 참석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참석해서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사회권을 넘기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운영위에서 두 수석에게 책임을 묻겠다.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운영위에서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 일단 뭐 그 이전에 그 조치나 결정이 날 수 있는 게 상황 점검 이전에요. 예.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우병우 수석이 나온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사실상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내놓고 그리고 정권 교체에 국민의 여망을 좀 반영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걸 내놓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가져야겠다는 자리는 다시 이제 여당된 더불어민주당한테 양보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예기치 않은 탄핵 국면이 되다 보니까 여야 입장이 교차를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그러니까 전에는 여당이었죠. 야당이 맡게 된 건데 청와대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장 자리보다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보통은 가져가려 하는 거죠. 그게 관행이고요. 근데 만약에 정우택 위원장이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럼 별 도리가 없는 겁니까? 네, 사실상 그 20대 국회 들어오면서 처음에 여당이 해야겠다는 것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런 법사위원회 이 자리를 가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머지를 자리를 가지고 그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의석수대로 좀 우선적으로 야당한테 배분하겠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는 것은 저희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가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나 이런 데들을 직접적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인사검증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장 야3당은 오늘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국회로 불러서 인사검증 문제를 추궁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여야 간의 대치로 전국이 급속히 냉랭해지는 상황. 하지만 앞으로 남은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어서 대립은 오히려 더 확전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대야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당의 고민과 대안 들어보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검증이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야3당은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인사검증 문제를 추궁하겠다 해서 당장 오늘 국회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좀 약간 도가 지나친 정치 공세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인사검증 시스템 구축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민정수석을 부르지 못하게 했던 게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가 국정농단까지 이르는 지경에 민정수석을 부르지 못했던 전 정부의 어떤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서 현 정부의 지금 이 문제로 더군다나 예.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불러내린다는 것, 이것은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물론 저희가 그런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 낭만은 주광덕 의원의 판결문 공개 논란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 의원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죠. 이거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광덕 의원께서 그 안경환 후보자의 과거 개인사, 그건 본인이 아니면 거의 확인하기 힘들거나 또는 이정열 전 판사가 말한 것처럼 혼인무효 소송 관련 판결문을 공개하는 거는 가사소송법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됐는데, 공개가 되었는데,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산화되지 않은 40년 자료를 그렇게 빨리 회신받았다. 본인은 6월 15일 날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